네, 이번 설 연휴에는 궂은 날씨가 많을 거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곳곳에 대설특보가 내려지고 날씨도 크게 추워져 고향을 오가는 길에 불편이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연휴 날씨 전망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예. 설 연휴 오늘 날씨는 좀 과하게 말하면 봄 같은 느낌도 나는데 연휴 초반의 날씨는 어때요? 예, 말씀해 주신 대로 날씨가 크게 온화합니다. 온화함을 넘어서 말씀해 주신 봄 날씨, 그래서 지금 낮 기온만 보면 사실 3월 달에 해당하는 날씨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외출하셨을 때 크게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예상되는 낮 기온이 서울이 9도고요. 강릉은 6도, 지금 지도 보시는 대전이 10도 예상이 되고요. 광주 11도, 대구 10도입니다. 그래서 남부지방은 10도를 웃도는 지역들이 많고 중부지방에서도 거의 10도에 달하는, 그래서 말씀드린 3월에 달하는 봄 날씨가 오늘 그리고 이제 내일까지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이번 주말 연휴 초반 동안에는 날씨로 인해서 바깥 활동하는데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년과 비교해서는 예년 이맘때보다 최고 한 6, 7도가량 높은 기온이니까요. 이상 고온 현상이고 지금 1월 하순이니까 우리가 지금 추위가 절정을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1월 달은 12월, 1월, 1월 중에서 이제 한겨울에 해당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겨울에 굉장한 고온 현상들이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면서 이제 강이라든지 호수, 저수지에 얼음이 얼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최근에도 얼어붙은 하천이나 저수지 위에서 이제 얼음 위에서 놀던 학생들이 물에 빠져서 이제 인명 피해를 겪기도 했는데 예. 이렇게 기온이 오를 때는 특히 이제 해빙기라고 해당이 되는데요. 저수지나 하천 빙판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빙판 가장자리는 얼음이 얼어 있더라도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그 중심부에서는 얼음의 두께가 얇기 때문에 이제 쉽게 이제 얼음이 깨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해빙기 시기에는 강이나 하천, 저수지에 되도록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네, 지금 3월 달과 비슷한 날씨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강원 산간 지역에는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현재 대설 상황은 어떤가요? 예, 우리가 지금 온화한 이 날씨들을 주초부터 겪고 있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서쪽에서 온화한 바람을 타고 미세먼지들이 들어오면서 생각해보면 주초부터 해서 공기질이 굉장히 나쁜 지역들이 많았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최근에는 이 동쪽, 특히 이제 동해안에서 깨끗한 동풍들이 불어들어오면서 미세먼지를 씻겨내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해서 지금 주말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늘이 굉장히 맑고요. 공기도 깨끗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 동풍이 강원도의 산맥에 부딪히게 되면 아무래도 동풍은 수증기를 좀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산맥에 부딪혀서 눈구름들이 발달하게 되고요. 따라서 어제부터 해서 오늘 오전까지 이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는 대설특보가 내려졌고 많은 눈이 쏟아진 지역들이 있습니다. 강원 산간에서 가장 많은 눈이 내린 지역들은 19.4cm에 달하는 폭설이 쏟아지게 됐고요. 예. 그 밖에 많은 강원 산간에서도 5에서 10cm 안팎 정도, 강원 동해안, 강릉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에서도 대설특보 속에 1에서 한 2cm가량은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현재는 강원도 산간 지방의 대설특보는 이제 모두 해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눈이 좀 잦아들면서 오늘까지 1cm 안팎 정도 눈이 더 내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제 오늘 많은 눈이 내린 강원도를 중심으로 특히 이제 산간에서 눈길에 승용차가 고립되면서 운전자가 구조되는 사고도 있었고요. 삼척의 고속도로 사직터널 인근에서는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이런 미끄럼 사고도 있었습니다. 워낙에 많은 눈이 좀 강원 산간 지방을 중심으로 내렸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강원도 오가는 분들은 특히 이제 교통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내일 쉬고 월요일 임시 공휴일인데 그때는 전국적으로 눈이 많이 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임시공휴일부터는 날씨가 좀 급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온화한 날씨도 좀 추워질 것으로 보이고 비구름이 지나가면서 특히 이제 임시공휴일인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눈이나 비가 내릴 텐데 네. 주로 이제 기온이 낮은 내륙 지방은 눈이 내리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해안가 지방, 상대적으로 기온이 좀 높은 지방도 눈비가 좀 섞여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눈이 내리는 지역들이 많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어쨌든 눈이 오는 지역들이 많고 지금 그래픽 통해 보시면
짙은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들 주로 이제 강원도 내륙 지방, 산간 지방에 해당이 되겠고요. 예. 경기도 이 수도권에서도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뭐 충청도라든지 전북 동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짙은 보라색은 이제 10cm가 넘게 쌓이는 지역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수도권에서도 3에서 8cm, 충청 지방들, 뭐 광주라든지 전북 전남 지역들, 영남의 많은 지역들에서도 3에서 최고 한 8cm 가량 눈이 좀 내려 쌓일 것으로 보이고, 뭐 제주 산간은 가장 전국에서 이제 많게 눈이 내릴 텐데 최고 한 15cm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부와 남부 지방 그리고 산간 지방을 중심으로 워낙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월요일 하루 동안에 10cm 안팎의 많은 눈이 쌓이고 대설특보도 내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요일은 설 연휴 당일이고요. 그 전날 이동이 많을 것 같은데 이 화요일도 대설특보가 좀 예정돼 있나요? 예, 화요일과 수요일에도 역시 많은 눈이 내릴 텐데요. 일단 네. 월요일에 전국적으로 눈이 내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눈구름이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나가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눈이 좀 내리다가 이후에 화요일과 수요일은 눈구름들이 서해안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은 특히 이제 중부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수요일은 충청과 이제 호남 지방 그러니까 주로 서해안과 가까운 인접한 서쪽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화요일과 수요일에도 역시 이들 서해안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눈이 내려 쌓이면서 대설특보가 역시 또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아직까지 얼마나 많은 눈이 오게 될지 화요일과 수요일의 예상 적설은 기상청에서 발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일단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리겠다. 그리고 내일 오전에 기상청에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내리는 대설에 대해서 브리핑을 통해서 자세히 이제 예상 적설을 발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눈이나 비가 많이 온다면 기온이 좀 급격하게 떨어질 텐데 체감 추위도 심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월요일 오후부터 해서 찬바람이 좀 불기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후 본격적으로 기온이 떨어지는 건 지금 그래픽 통해 보시는 화요일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찬바람이 훨씬 더 이제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되고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후에 수요일이 영하 6도, 목요일이 영하 7도인데요. 지금 오늘 낮 기온, 또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울이 거의 10도 가까이 오르는 기온에서 예. 지금 아침 기온이 뭐 영하 6, 7도까지 떨어지게 되고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뭐 설 당일 같은 경우는 영하 10도를 밑돌 것으로 보이고요. 예. 특히 이제 오후 시간대에도 계속해서 체감 온도가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온화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겨울인데 예. 영하 6, 7도면 사실 그렇게 큰 추위는 아닙니다. 그러게요. 네, 우리가 네. 지금 한파주의보 기준도 영하 12도고요. 한파 경보가 영하 15도니까 한겨울에는 보통 서울을 포함한 내륙 많은 지역에서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지는 지역들이 많은데요. 다만 올겨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온화한 날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영하 6, 7도까지 떨어지고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와서 찬바람이 심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몸으로 느끼는 추위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올겨울에 이렇게 체감 추위가 심하게 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고 지금 이제 설 당일 전후로 해서 이렇게 체감 추위가 좀 심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좀 날씨 굉장히 따뜻한데 정도 느꼈는데 왜 그럼 설 지나고 바로 이렇게 추워지는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예. 우리가 월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저기압 그러니까 비구름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나가면서 눈비가 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저기압은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시계가 바람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압 이 비구름이 지나가게 될 때 한반도로 지나가게 될 때는 북쪽에서는 차가운 공기를 끌어내리게 되고요. 예. 반대로 이제 남쪽의 고온 다습한, 온난 다습한 공기를 우리나라 쪽으로 또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 저기압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를 끌어내리고 남쪽에 온난 다습한, 수증기가 많은 이 따뜻한 공기를 올리게 되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성질이 다른 공기들이 부딪히게 됩니다. 예. 서로 성질이 다른 공기들이 섞이는 과정에서 눈비구름이 발달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기온이 낮아지다 보니까 전국적인 눈이 내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화요일과 수요일은 눈이 내리는 원인 자체가 좀 다르긴 합니다. 특히 이제
저 저기압, 비구름이 월요일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나가고 난 이후에 그 빈자리를 북쪽에서 내려오는 굉장히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해상을 지나서 우리나라 내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북쪽의 차가운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를 지나기 때문에 바다 위에서 이제 눈구름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예. 화요일과 수요일은 말씀드린 대로 바다에서 만들어진 눈구름이 바람을 타고 서해안에 인접한 내륙으로 들어오니까 주로 화요일과 수요일은 서해안 그리고 이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대설이 쏟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찬바람을 동반한 채 내려오기 때문에 기온이 좀 크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찬바람이 부니까 체감 추위도 굉장히 심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귀성귀경길에 이렇게 날씨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들께 조심할 점 좀 당부한다면요? 기상청에서 이번 설 연휴 날씨를 전망 발표를 하면서 위험기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설 연휴 기간 월요일부터 날씨가 급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지역에서 기상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다양한 특보들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많은 눈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설특보 내려지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이제 찬바람을 동반하는 눈이 내리기 때문에 해안가 지방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지겠고요. 해상을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지겠고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이 중부 내륙 또 전북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대설, 강풍, 한파, 풍랑특보 모두가 월요일부터 해서 수요일, 목요일까지 많은 지역대에서 내려지기 때문에 기상청에서 위험 기상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했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기본적으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많은 눈이 내립니다. 특히 남쪽에서 온화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눈구름이 발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포근한 상태에서 눈이 내립니다. 이럴 경우에는 눈의 결정에 수증기들이 많이 붙기 때문에 무겁고 축축한 눈이 내리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기본적으로 비닐하우스 같은 이런 좀 취약한 시설물들이 붕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예. 미리 좀 눈이 좀 많이 왔을 때 바로바로 좀 치워주시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많은 눈으로 인해서 차량 고립사고 일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사전에 날씨와 교통 상황 미리 좀 확인하시고 월동 장비도 충분히 갖춰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행하실 때도 나무라든지 나뭇가지가 무거운 눈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이로 인해서 보행하실 때도 역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서 주변을 잘 살피고 보행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강풍이 불고 눈이 내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항공기 운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네. 설 연휴 기간에 많은 분들이 공항 이용하실 텐데요. 미리 사전에 운항 정보 잘 살펴주셔야겠고 풍랑특보 내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해상에서 물결이 최고 5m 이상으로 높게 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배편 이용하실 때도 역시 이제 사전에 운항 여부 미리 좀 살피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많은 눈비가 내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이 시기가 되면 이른 아침에 안개가 굉장히 짙게 끼고요. 예. 도로에 살얼음이 많이 일어나고 기온이 더 크게 떨어지는 지역들에서는 빙판길도 많습니다. 차량 운전하실 때 감속 운행하시고 차간 거리도 넉넉히 유지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월요일부터 지금과 같은 온화한 날씨가 없고요. 네. 굉장히 기온 변화, 날씨 변화가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기상 예보 잘 참고하시고 설 연휴 오갈 때 역시 이제 교통 안전, 보행자 안전 주의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날씨 전망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